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입니다. 이번 영상에 주는 겁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가지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한 20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상간소송은 이혼소송을 해야만 제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여전히들 많이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상간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혼소송은 필수적인 요건들은 되지 않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오시는 많은 원고분들께 이렇게 조언을 드립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유지하지 않을 것인지, 유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언제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는 당신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요, 그 상간 행위를 한 자가 당신의 배우자 뒤에 숨어가지고 이혼소송이 메인이 되다 보니까 원하지 않던 결과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우선 상간소송부터 먼저 제기를 하시고 이혼 여부에 대해서는 찬찬히 저랑 상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두 번째,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요, 위자료 금액은요 얼마 정도로 책정이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여전히 많이 하십니다. 3, 4년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는요, 한 1,500만원 이쪽 저쪽입니다. 그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고요. 이 경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상간소송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변호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요, 극단적인 성향, 그러니까 3,000만원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한 1,000만원 이하의 금액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1,500 이쪽 저쪽이고요. 최근 경향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중간 정도 사이에서 많이 금액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편이죠. 세 번째예요. 상간소송을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상간행위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행위가 발견이 돼가지고 소송까지 갔고, 그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상간 행위를 한 배우자가 많이 숨기죠. 그래서 이전에 발견했을 때보다는 증거가 좀 약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다 그러면 동일한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상간소송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오히려 괘씸죄가 붙어가지고 가중해서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간은 보통 제가 4개월에서 한 8개월 정도 잡습니다. 통상적으로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라고 안내를 드리지만요, 실제로는 이보다 더 빨리 끝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재판부에서 좀 신속하게 조정기를 잡아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요. 다만 지금 법원 업무 자체가 많이 과중되어 있기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저희가 피고 입장에서는 의도적으로 지연시켜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요, 6개월 이상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행위 유무에 대해 가지고 서로 용납할 수 없는 대결이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서로 간에 계속 증거 공방대, 그리고 뭐 그런 경우에 판사님들도 애매하기 때문에 조정으로 보냈다가 화해 공고했다가 변론을 갔다가 다시 조정으로 갔다가 뭐 이런 경우도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1년 가까이, 심지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내용 증명 또는 어떤 법률사무소 로펌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제가 그냥 인정하고 합의를 하는 게 맞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적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이 질문들이 가장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당신이 어떤 상간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그 상간행위에 대해 가지고 상대방이 증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다만 당신께서 상간행위 자체를 인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합의를 하고 법률적인 분쟁으로 가지 않는 것들이 가장 원만하고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당신에게 연락을 준 로펌이나 법률사무소, 원고 편인 변호사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유리한 제안들을 하기보다는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 내지는 협박 아닌 협박, 공갈 아닌 공갈, 당신이 느끼기에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축된 상황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주고받는 원만한 악수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요. 자칫 그 금액 자체가 되게 커질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했다가 당신이 돈을 주거나 아니면 합의하기로 했었는데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그런 경우에 합의를 하신다 그러면 부재소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 좀 분명하게 하시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합의를 하는 게 가능하다면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라도 당신의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7번째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법정에 가야 될 일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습니다. 당신께서 특히 상간소송에서 원고분이시든 피고분이시든지 간에요, 법원에 가서 불쾌한 일들이 겪지 않기 위해 가지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요, 당신께서 법정에 가서 변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조정 절차에 가가지고 조정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결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정말 진정한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고 피고 입장에서 가가지고 얼굴 뵙고 아니면 판사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 얼마든지 오셔도 되고요. 반대로 원고분 입장에서는요, 내가 할 얘기들을요 변호사님이 잘 해주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제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판사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출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8번째입니다. 소장을 받았는데요, 유부남이라는 거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십니다. 유부남이라는 것도 몰랐다라는 것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제가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도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스처지당해서 만났습니다. 그 누구도 유부남, 유부녀라는 거 잘 모릅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대상자가 자신의 결혼 유무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속이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하고요. 그걸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카톡이나 문자나 아니면 대화 녹음이라는 것들이 최소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들, 아니면 그걸 입증해 줄 수 있는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번째입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밖에 모릅니다. 소송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대부분의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요, 대개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사실조회 등을 통해 가지고 당신이 누구에게 소장을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특정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전화번호 정도밖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가능하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의 마지막인 10번째입니다. 몰래 녹음을 해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몰래 녹음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당신과 누군가가 대화 중에 하는 녹음 같은 경우에는요, 합법 증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상간자와 당신의 배우자가 통화하는 것 같다가 몰래 녹음기를 켜놓는다든지 해가지고 통비법상 위반되는 불법 녹음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요, 상대방 또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을 통비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징역살이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이 법 자체가 무거운 법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면 그 증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다른 증거들을 수집하는 방법들을 권고드립니다. 그 외 나머지 한 10가지 정도 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당신의 개인 변호사 박혜원이었고요. 저는 항상 당신 편입니다. 감사합니다.